자, 수험 대비 요령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치러 갑니다. 시험을 치러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험 보는 날 행동 요령입니다. 자, 시험 보기 바로 전날은 뭐 다른 고민하지 말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거나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내일 뭐 쉬운 문제 나오기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발 내일 좀 내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근데 저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 때는 시험을 서울에서 쳤습니다. 지방에서는 시험이 없었고요. 주로 서울에서 뭐 공고 등에서 시험을 쳤는데, 학원 등에서 서울에다가 호텔을 잡고 거기서 이제 합숙을 시킵니다. 하루 전날. 저는 그 남산타워에 있는 어떤 호텔에 갔는데, 그 학원하고 뭐 몇 개 학원에 이제 연합해서 단체로 회비를 냅니다. 얼마를 내면은 방을 잡아주죠. 그래서 우리 시험 치기 전날 거기 가서 자고, 보통 이틀 전에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고 나면 아침에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수험생들을 태워가지고 수험장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혼자 가면은 여관 등에 자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렇죠. 혼자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하니까 수험생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학원 등에서 이렇게 주선을 해줬죠.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제가 서브노트를 123문제를 정리를 했는데, 뭐 약자 한 개 한 것도 없고 도무지가 뭐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불안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이 포스트잇이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 암기 약자를 적어놓고 호텔 방에다가 쭉 붙여놓고 새벽 6시까지 암기를 했어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시험을 치러 가는데 왕청심한 한 개 먹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41 정도 됐을 때입니다. 조금 젊었을 때니까 체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습니다. 뭐 사람 특성에 따라 다른데 가능하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 준비물은 다 아시겠죠? 뭐 수험표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필기구 있어야 되고, 볼펜, 지우개, 자, 계산기, 볼펜, 똑딱기. 뭐 계산기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모르죠. 계산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락이나 뭐 간식, 따뜻한 물, 차, 커피. 손목시계 있어야 시간 조정을 하죠. 자, 여기서 볼펜 똑딱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 1.2mm 볼펜 또는 일반 볼펜 쓰다 보면은 볼펜 똥이 묻어가지고 답안지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두루마리 휴지 쓰고 이 정도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 남은 것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변하죠. 요거를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책상이라면은 내가 책상에 이렇게 있다면은 책상 우측 상단에다가 이것을 제가 시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걸 테이프로 이렇게, 테이프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시연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테이프로 이걸 꾹 눌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칠판에서 잘 안 붙네요. 자, 이렇게 테이핑해서 이 휴지 남은 것을 붙여주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일반 일회용 휴지 작은 거 있죠. 그걸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답안을 쓰다가 수시로 뚱 습관적으로 이렇게 볼펜 똥을 닦아가면서 이렇게 답을 쓰고 이렇게 하면 답안지가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 똥닦기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답안지가 깨끗합니다. 답안지가 이거 잉크가 묻어가지고 막 손이 묻으면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런 볼펜 똥닦기를 꼭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이 하나 빠졌네요. 테이프. 테이프를 하나 꼭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책상 상단에 붙여놓고 쓰면서 수시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종이 같은 거는 올려놓을 수가 없죠. 그거는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휴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휴지 딱 붙여놓고 닦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치매라는 준비를 했어요.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이런 것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글씨도 악필이고 글씨 쓰다 보니까 볼펜 똥이 답안지에 묻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해서 저는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했다. 자, 그 다음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하나 준비해서 그동안 공부한 책이나 서브노트를 잔뜩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럼 시험장에 가서 쉬는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돌돌돌돌돌 끌고 시험장에 가는 거죠. 낑낑낑 대면서.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떨어지죠? 공부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어떤 땀 흘리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불합격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험 때 대구 시험장에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격려차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서 제가 우리 학원 관계자하고 이제 따뜻한 커피도 준비하고 해서 갔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사람들이 시험치러 들어오잖아요. 저런 거 들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그 학원 관계자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농담 삼아 저분은 떨어졌다. 근데 작은 가방에다가 도시락하고 음료수하고 뭐 필기구 정도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처음 치러 오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아주 가볍게 오는 사람은 시험 한번 쳐보러 오는 사람, 경험 삼아 오는 사람이거나 거의 공부가 많이 되어가지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큰 가방 돌돌돌 끌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많은 사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간편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노트 정도는 뭐 지참하는 것도 괜찮죠. 암기 요약 노트 정도는 지참하고. 그 다음에 계절 따라가지고 옷차림 잘 해야 됩니다. 자, 뭐, 여름에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에 난방기도 틀어줍니다만은, 사람 체질에 따라가지고 너무 더울 수도 있죠. 난방하면은. 그럼 다시 옷을 좀 가벼운 걸 갈아 입어야 되고, 여름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팔 입고 갔다가 너무 에어컨이 강해가지고 에어컨 바로 밑에 앉았다. 그러면은 너무 에어컨이 강해서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경우는 조금 긴 팔로 하나 좀 준비해가지고, 너무 추우면은 옷을 갈아 입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체질에 따라가지고 추위를 많이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비도 하셔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 옷차림을 가지고 가는데 만약한 사태에 대비해서 옷도 이렇게 약간 변화의 한계 정도는 더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시험 당일 날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헐레벌떡 가면 안 되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간다. 이거 띄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자석을 확인하고 그 자석이 뭐 삐걱삐걱 한다든가 또는 뭐 위치가 좋지 않다든가 햇빛이 너무 비친다든가 그러면은 자석을 교체해달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자리 이동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 이동하시면 돼요. 1교시는 9시 시작되기 때문에 9시 전에 도착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지가 되죠. 몇 시까지 도착해라. 그래서 그 시간에 도착해서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명상에 잠기는 거죠. 자, 시험장에서 유의사항. 시험장에 가서 뒤늦게 뭐 암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좀 일찍 가서 9시 될 때까지 조용히 눈을 감고 차분하게 명상에 잠기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 간단한 기도를 마음속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 하시면서 9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첫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막 서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미리 화장실 가서 소변도 미리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학원 등에서 배포하는 뭐 전단지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뭐 예상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 예상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학원에서 예상 문제를 어떻게 압니까? 뭐 예상 문제를 만약에 안다는 이야기는 불법 행위하고도 비슷한 거죠. 예상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 문제는 있을 수 있지. 예측 문제. 이를테면은 뭐 계절별로 뭐 여름철에 잘 나오는 문제, 겨울철에 잘 나오는 문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쪽집게 딱 이번 시험 요거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감히 예측을 합니까? 예측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런 거 읽어보지도 마십시오. 학원 등에 주면 그냥 뭐 어느 학원에서 죽거나 옆에 뭐 적혀놓고 가만히 앉아서 명상에 잠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대비한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쳐보면은 1교시 시험은 통상 이렇습니다. 물론 1교시 시험 중에 10문제가 다 아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통상 시험 치러 가보면은 확실히 쓸 수 있는 문제가 약 6문항 내지 8문항 정도, 뭐 7문항 좀 알긴 알 것 같은데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2문항 내지 4문항 정도 되고요. 아주 모르는 문제, 완전 생판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실제로 확실하게 자신감 있는 문제가 한 7문제, 8문제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쓸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쓰고 아리까리한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오다 보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1교시를 뭐 58점을 맞았다. 그럼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좀 고득점을 맞으면 평균 60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기술하고 이때 문제 번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했으면 내가 4번 문제를 먼저 쓰겠다. 문 4하고 적고 답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쓰겠다. 문 2하고 답을 적고 이렇게 적어 나가셔야 됩니다. 페이지 할당. 뭐 가능하면 14페이지 다 채우는 게 좋죠. 실력이 있으면은. 만약에 14페이지를 채운다고 생각하면은 자, 문제 4개는 2페이지나 1.5페이지 채우고 나머지 6문제는 1페이지만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4문항을 2페이지 채우면 8페이지가 되고 나머지 1문항을 1페이지 채우면 6페이지가 되니까 합이 14페이지가 되는 거죠. 또는 4문항을 1.5페이지씩 채우면 6페이지가 되니까 합이 12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12페이지 적어도 되고 13페이지 적어도 되고 14페이지 적어도 되고 10페이지만 적어도 됩니다. 잘만 적으면 10페이지 적어도 합격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8페이지만 적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8페이지에다가 10문제 다 적고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이분 서브노트를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어떻게 합격했나 하면 저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제가 공부했던 이 노트하고 다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자기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사태가 벌어졌나 하면은 2교시인가 3교시에 4문제를 적어야 되는데 3문제밖에 적지 못했답니다. 한 문제는 아예 적지도 못해서 3문제만 적고 왔답니다. 그래서 1교시는 10문제 다 적었고 2교시는 4문제 다 적었고 3교시는 3문제만 적었고 4교시는 4문제만 적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한 문제는 완전 빵점 맞았죠. 3개밖에 안 적었으니까. 근데 다른 교시에서 좀 득점을 많이 받아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1교시에서 잘 쓰지 못했다고 해서 2교시 시험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교시에는 아주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답안 작성이 끝나면 항상 끝이라는 말을 쓰고요. 동일한 페이지에 계속해서 쓸 경우에는 2줄을 띄우고 하고 마지막 문제를 다 쓰고 나면 이하 여백 이렇게 쓰는 것은 뭐 시험시 주의사항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교시 시험 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 10분 주는데 우선 화장실부터 갔다 오시고 갔다 오시면 간단하게 뭐 내가 좋아하는 차분한 차를 한 잔 마신다든가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이나 또는 옆에 있는 알고 있는 동료들하고 1교시 문제에 대해 가지고 토론하시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뭐가 답이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토론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괜히 마음만 불안해져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토론하지 말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
한 5분 정도 되겠죠.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다음 시험에 대비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부처님처럼 가부좌 털고 앉듯이 이렇게 조용하게 명상에 잠기거나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히면서 다음 2교시 시험 대비를 한다. 아주 중요하죠. 뭐 서브노트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요약문 볼 필요도 없고요. 무슨 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마음만 불안하니까 운명에 맡기고 차분하게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계속 차분하게 아무 생각 없이 차분하게 머릿속을 비우면서 차분하게 2교시 시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2교시 시험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또 답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2교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2교시 시험도 먼저 자신의 문제를 먼저 쓰고요. 보통 2교시나 3교시에 가보면은 보통 시험 문제는 확실히 알고 나머지 한 문제가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쓰고 오는 겁니다. 자, 이때도 페이지 할당하는 방법은 케이스 1. 만약에 12페이지를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한 문항당 3페이지 정도 채우면은 4문제니까 12페이지가 되네요. 좀 욕심을 내가지고 14페이지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2문제는 4페이지를 채우는 거죠. 그럼 8페이지가 되고 나머지 2문제는 3페이지를 채우면 6페이지가 되는 합이 14페이지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 딱 보니까 세 문항은 확실히 알고 한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세 문항은 조금 많이 쓰고 한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페이지밖에 못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한 경우는 세 문항의 어떤 페이지를 좀 늘려주고 잘 모르는 문제는 페이지를 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쉬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출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갔다 오고 차나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황청심환이 몸에 맞으면 우황청심환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황청심환 너무 먹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먹으면 안 되고 첫 시간에 조각을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조금씩. 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조금 차분해지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절대로 주변 사람하고 정답에 대한 토론을 하시면 안 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교시 마찬가지입니다. 3교시도 똑같은 2교시 시험처럼 요령은 똑같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날 시험 치러 가보면은 3교시나 4교시에 가면은 1교시에서 영어 설명 문제 나왔던 내용들이 동일한 개념이 출제 지문만 조금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동일한 문제가 3문제,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출제 지문은 다른데 개념이 똑같은 게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는 겁먹지 말고 동일한 개념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출제 지문만 적어주고 1교시 썼던 그 내용과 똑같은 이론을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겁먹지 말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시험치러 갔을 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터널에 보면 보조공법이 있습니다. 보조공법. 이 보조공법 공부한 내용이 1교시에서는 터널 용수대책, 용어설명 문제 나왔고요. 2교시에서 뭐 나툼 터널 보강공법 이렇게 나왔고, 뭐 4교시에서는 그냥 대놓고 보조공법 써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일날 세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 보조공법을 확실히 공부했기 때문에 답이 똑같았습니다. 똑같고 분량만 달랐죠. 분량만. 그것도 합격했습니다. 답이 똑같았다.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답은 똑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변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제 지문은 다르지만 실제 내용이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 제가 시험 문제 분석을 해보면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겁먹지 말고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나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술을 한다. 그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4교시에 돌입했습니다. 4교시는 체력전입니다. 그러니까 400분씩 4시간을 치는데 학교 수업으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50분씩 1시간을 놓고 치면은 8시간이면은 5, 8, 40, 400분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시간 동안 우리가 논문을 쓰면서 긴장하면서 보내왔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됩니다. 아주 피곤해지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이때쯤 되면은 막 글씨도 흐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뭐 커피라든가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운동도 스트레칭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신을 좀 가다듬고 400번 중에 이제 100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부지게 앉아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시험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길전하고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이때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시험을 치고 와야 돼요. 여기에서 체력에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시험을 친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험 본 후의 행동 요령입니다. 일단 한 2, 3일 정도는 조금 푹 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1차 시험 합격 통보가 오게 되죠. 그러면 면접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계속 공부한 내용을 면접 대비용으로 써먹으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험 대비를 하고 그래서 이때 잘못해서 한 달, 두 달 쉬어버리면 다음 시험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떨어졌을 경우에. 혹시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공부 연속성을 위해서 하루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제 1차 합격 통보가 오면은 그걸로 이제 면접 대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제가 뭐 이런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고요. 그런 요령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본 강의 시간에 틈틈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특성에 맞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특성에 맞지 않으면은 굳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패턴 정해놓고 독창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하나에 참고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한번 하기로 하고 기술사 수험 대비 요령 또는 공부하는 방법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